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단 최태석 끄둥. 네. 자, 50일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해설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뭐 51회 시험은 뭐 정말 전설의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접수 대란 어마어마했죠. 네, 정말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 가서 시험을 볼 정도로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다. 우린 그래서 111 사태다. 접수가 점수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전설의 그런 시험이었고요. 또 역대급으로 합격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험이 또 51회 시험이기도 합니다. 합격자의 비율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말 뭐 언론에서도 지금 회자가 됐죠. 네, 큰별쌤의 한능검 전야제 한능검 전야제. 그 2시간 동안에 정말 32,000명이 동접을 했어요. 이거 정말 다들 32,000명이 같이 시험을 본 거야. 같이 공부를 한 거야. 중요한 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전야제에서 무려 2시간 했거든요. 무려 21문제가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뭐 이러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야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점수의 어떤 그 왜곡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하여튼 이 51회는 정말 전설의 그런 시험이었다. 굉장히 많은 응시자가 있었고요. 참 많은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문제 해설을 한번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51회 시험은요, 국편위에서 이제까지 문제를 냈던 시험, 그 난이도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국편위에서 이 문제를 만들 때 예전에 그 개편되면서 그 고급하고 중급의 중간 지점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게 문제 출제 방향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저번 50회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때 좀 고생을 좀 했고 51회 시험은 그 국편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향에서 그렇게 벗어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변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시라든지 또는 뭐 경찰 시험이냐 뭐 이런 시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생존을 건 시험으로 지금 봐가지고 너무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편위의 어떤 문제 출제 방향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수험생 집단이 좀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요, 뭐 50회에 비해서 뭐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고 저는 이 50회가 조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지향하는 난이도가 맞아? 라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사실 51회는 전 가장 바람직한 그런 어떤 수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 개념과 흐름 뭐 꼼꼼히 이해하시면 뭐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근대 시기 문제를 한번 좀 보면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시대를 봤는데 선사에서 2문항, 고대에서 8문항, 고려에서 8문항, 조선에서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시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을 뿐인데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28문항이 전근대고 22문항이 근현대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고대, 고려, 조선 이제 선사는 빼고요. 여기 26문항이잖아요. 그래서 26문항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압도적이죠. 정치에서 무려 14문항, 경제에서 2문항, 사회에서 뭐 사실 정치와 겹치는 건데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문화에서 10문항.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가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러니까 정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왕의 그 행적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문화를 보니까 이 사진,
이게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이야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금 출제 비중을 보시면서 눈치를 좀 채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26문항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근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있는데요. 개항기에서 9문항 나왔고요. 일제강점기에서 8문항, 현대사에서 5문항. 세시풍속은 요즘은 이상하게 세시풍속에서 심화해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에서만 지금 세시풍속이 나오고 심화에서는 뭐 거의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경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 2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제 난이도별 출제 비중을 볼 때 킬러 문항 10번, 15번, 34번 정도를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10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야제 때 이게 제가 그냥 찍어드렸어. 내가 진짜 그 댓글 중에 선생님 거의 검찰 수사를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문제 이거 유출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봐도 너무 소름 돋더라. 거의 그냥 작두를 탔어요, 제가. 그날은 정말 작두를 타가지고 이 킬러 문항들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야. 왜냐면 3만 명이 지금 동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3만 명이 이걸 다 맞췄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킬러 문항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전야제를 안 했더라면 이거는 킬러 문항으로서의 그 힘이 있었을 텐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이게 좀 사실 걱정이 돼요, 제가 그래서 전야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국편이 어떤 출제 의도가 있는데 제가 전야제를 통해서 그 출제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예.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사실 이걸로 킬러 문항이 되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전야 때문에. 그러면 다음엔 더 어려운 킬러 문항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사실은 수험생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요. 괜히 그날 작두를 타가지고 지금. 네, 어쨌건 킬러 문항은 한 10번, 15번, 34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2문제, 전문대 2문제, 그리고 상에서 1문항 정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현대사 1문항.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평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건 판서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심화, 별별한국사 심화 교재 그 판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판서 그 교재 워낙 잘 만들었어요. 제가 낸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거의 뭐 이건 정말 이 수험서 교재의 거의 표준이 될 정도로 잘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들 다 나왔어요. 다 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사시대 때 우리가 이제 가락바퀴를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를 한번 배웠다 치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갈돌과 갈판이 나왔으니까 농경과 정착생활 나왔으니까 신석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고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가락바퀴 배웠잖아요. 답지. 아까 배웠던 그 판서에 있는 가락바퀴 배웠단 말이죠. 그죠? 농사, 농경시작, 가락바퀴. 요거 이제 자를 주고 요걸 답지로 고르는 그런 문제니까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동굴감가는 이제 구석기고요. 고인돌은 청동기고요. 세영동검은 철기가 되겠습니다. 철제농기구는 철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볍게 맞추셔야죠. 자, 2번은요. 뭐 이건 뭐 제가 뭐 판서에서 얘기했고 또 이게 억양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파트. 부영고 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에 제천에서 연고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들이 지금 사출도 나왔죠? 사출도 지금 자료 주고 답지는 지금 연고를 고르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출도 나왔으니까 부여잖아요. 이거 부여. 사출도 부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지는 연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죠. 네, 이거 공부했으면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읍차요는 사만이고요. 천군 소도도 역시 사만이고요. 사자조의선인 대가는 고구려고요. 소나 말로 변상하는 책화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셨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신라라는 이름, 지증왕 때 이 신라라는 이름을
이때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공부했다 딱 하면 요 문제 풀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증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지증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가 답지 우상국이라 그랬죠? 네, 우상국. 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신라라는 걸 주고 우상국 고르라는 문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부, 우산국, 뭐 이사부, 우산국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공부했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 반포, 버풍왕이고요. 대가야, 병합은 진흥왕이고요. 국학은 이제 신문왕이고요. 자장, 건이 요는 선덕, 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백제의 어떤 그 성장 곡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무령왕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무령왕, 예, 벽돌, 무덤, 뭐 중국 남조, 일본과의 교류, 요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던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뭐 그 석수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일본과의 교류 지금 나와 있죠. 일본과의 교류, 백제의 고분 중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볼 수 있는 거, 일본과의 교류를 볼 수 있는 거 바로 나왔죠. 예, 무령왕릉이라는 거예요. 그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벽돌 무덤, 중국 남조, 벽돌 여기 답지잖아요. 그죠? 예, 그냥 고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에 있는 건 주로 돌무지 무덤의 형태고요.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은 것은 돌무지 덧널 무덤. 금동 대학로, 이거는 이제 공주가 아니라 부여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그 옆에서 출토가 되었죠. 무덤의 돌레들의 12지 신상 대표적인 신라의 그 김유신묘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고구려의 어떤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왔어요, 그죠? 건모잠, 안승, 고연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구려의 부흥운동이다,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의 내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여기 건모잠 등장했네, 그죠? 건모잠 등장했잖아. 그럼 이거는 고구려 멸망되고 나서의 그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표현서 함락, 고구려 멸망이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4번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인데요. 6번은 이제 승려, 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석사를 창건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의 어떤 그 저작물로서는 화엄 일승 법계도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 갖고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석사 나왔네요. 그죠? 창건. 그럼 이건 의상이란 말이에요. 의상의 활동으로 옳은 게 뭐냐는 얘기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나왔죠? 네, 여기 지금 네, 화엄 일승 법계도. 답 나왔잖아요.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부석사 지금 잘해주고 답지는 화엄 일승 법계도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있죠.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3대목의 편찬. 요거는 이제 위홍, 그죠? 그런 인물들이 지금 만들었던 어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무예가, 이건 원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속 5개, 원광법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왕호, 천축국전, 요거는 해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신라 말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원종 애노의 난, 그렇죠. 호족들 성장하고 이 원종 애노의 난, 진성 여왕 때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김원창의 난이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통일신라 말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키워드가 지금 김원창의 난이 지금 나왔잖아, 그죠? 김원창의 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 이제 뭐 통일신라 말기란 이야기예요. 자, 2차돈의 순교입니다. 이거는 삼국시대 신라고요. 원종 애노. 나왔잖아요. 답지죠.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관료전 지금 노급해지는 통일신라 초기. 거칠보, 이거는 삼국시대 신라. 그 다음이 마립과 이것도 삼국시대 신라.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해서 원종 애노 2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판서에 있었던 내용 답지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이제 발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해. 뭐 5경 15부 62주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발해였죠. 자, 요거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했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해동성국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해동성국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해동성국 어딨니? 네, 해동성국. 예, 보이죠? 선왕 때 해동성국. 예, 이건 이제 선왕 이후에 이제 나오는 모습인데 발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까요? 네, 오경 15부 62조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네, 요거 자료 주고 답지는 요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게 틀릴 이유가 없지 뭐, 그지?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고요. 성균관을 설치해서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뭐 요거는 이제 고려 말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진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리 제도 이것도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육자평은 백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뿌붐 오경 15부 62조 발해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건 뭐 전야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가시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예, 서동 무안과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네, 삼국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목탑이 약 지금 반여. 여기 익산 나왔잖아요. 익산. 그죠? 삼국시대 익산. 그러면 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고르는 거지 뭐. 네, 그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 자료로 보여드렸고 또 교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요건 경주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 영광탑이고요. 요거는 왕궁리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뭐 전설이죠. 뭐 큰별쌤의 전야제 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공고신일. 네. 공고 신라멸망 1. 네. 공고신일. 네. 요거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 공산전투에서 신순겸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왕건을 지키려고 했던 전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견훤이 결국은 이겼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지금 보니까 궁예가 축출됐네. 그지? 궁예가 축출됐어. 그러면서 이제 왕건 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요 시대와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견훤이 막내 아들에서 나주로 달아나 입주를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견훤이 지금 왕건한테 갔네. 견훤이 왕건한테 갔어. 그러니까 견훤이 지금 왕건한테 간 모습이니까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요 정도.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는 얘기야. 뭐 공산전투와 고창전투 둘 중에 답이 되겠네. 그죠? 배우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죠? 예,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답이 나오나요?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네, 요 내용들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배웠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인데 5번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제 5번이 답일 수도 있잖아. 신검 1, 2천 고려군의 패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는 지금 1, 2천 전투가 이게 나오죠. 이게 뒤쪽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제가 전야제에서 이걸 했어요. 하니까 이 문제를 맞추시는 거죠. 네, 이걸 물론 이제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했는데 그 전날 보는 그 전야제에서 그 2시간 동안 하면서 이거 한번 제가 찍어드렸거든요.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원래 킬러 문항이 돼야 되는데 킬러 문항이 못 돼버린 거지. 아마 국편위에서 분석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분명히 킬러 문항인데 왜 이렇게 맞춘 사람들이 많지? 아마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문제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건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의 도병마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골라보죠.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2군 6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2군 6이 있는 지금 여기 등장하죠. 2군 6이 고려예요. 고려.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답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거 잘해주고 답지 이거 고르라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죠?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정대는 발해고요.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고요. 독서 삼품과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시는 백제가 되겠죠. 정답은 두둥두둥 도병마사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고려시대 때 그 외침사 꼭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 윤관 동북구성 설치했던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동북구성 설치했다. 요거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배웠다 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동북구성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 동북구성을 설치한 후 고려의 경제를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쳐들어왔다는 얘기야? 동북구성이니까 지금, 그죠? 여진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 말이야. 요거 지금 잘해준 거예요, 동북구성. 대응이 뭐야?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답지 별무반이지 뭐. 네, 좀 별무반 있어요? 있잖아 여기. 예, 신기신보 항마 그대로. 예, 신기신보 항마로 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아유 얼마나 쉬워. 예,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화통도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려말 외구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고요. 박위 이것도 역시 외구 또 쓰시마 또 이게 공격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이에요 이것도요. 연개서문을 보내요. 천리장성 축조이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팔만대전 경우는 이제 몽골과의 싸움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연개서문 천리장성은 당과의 어떤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1번, 2번은 왜, 그 다음이 3번은 당, 4번은 몽골, 정답은 여진을 골라야 되니까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의 경제 중요한 키워드 병란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고려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화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숙종 때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배웠어. 자, 보니까 지금 주전도감에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대. 해동 통보 나왔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고려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답지는 뭐예요? 병란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해동 통보를 주고 답지는 이걸 고르는 문제였어. 그죠? 다 있습니다. 네, 정답을 해서 병란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구황철요, 이건 이제 배고플 때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이거는 조선 명종 때입니다. 동시전, 이거는 이제 지증왕과 이제 관련이 있겠죠. 신라고요. 초량외관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야 되고요. 낙랑군에 수출할 덩이쇠, 이건 특히 이제 금관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요. 무신정권 때 있었던 내용들인데 최충원 이후 최후 때 정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라는 내용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만적의 난이네. 그러니까 만적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만적의 난, 여기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지금 라인 보이죠? 쭈쭈쭈쭈, 네, 최충원 때. 네, 최충원 때 지금 일어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재판서는 과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최충원 때네요. 그러면 요 뒤니까 요 뒤쪽이네요. 요 뒤 답이겠네. 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최후가 정방을 설치한 인사권을 장악하다 바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만정이란 자료 주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최후 정방 고르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묘초의 성형천도운동은 무신정변 이전이고요. 쌍기 과거제 광주이니까 이전이고요. 이자겸도 역시 이전이지요. 정중부 역시 무신정변 출발이니까 역시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그 문제의 15번 황산전투. 제가 요거를 제가 전야제 시간 때 제가 딱 찍어드렸거든요. 딱 찍어드리면서 특히 황산전투 이성계 뭘 했는지 요동정벌 이후에 위화도 회군까지 했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써드렸어요. 심지어 써드렸어요. 네, 다들 놀라셨나 봐. 어느 블로그에 50일의 한능검 최태성이 했다라는 걸로 와. 이게 내가 봐도 이거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내가 마치 시험지를 본 것처럼. 네. 이 문제 제가 이게 딱 찍어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교재는 이미 다 있어요. 네. 전야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찍어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임무료 활동으로 오른 것은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황산대첩비가 있습니다. 황산전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야? 황산전투 있으니까 이거는 이성계란 말이에요. 이성계 활동으로 오른 게 뭐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위화도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을 해서 위화도해군, 이성계, 위화도해군.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인성에서 몽골군 물리치는 김윤휴, 목종폐위 강조,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전반, 이건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 책임자는 신돈이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킬러 문항을 이게 참 제가 좀 이렇게
정말 이게 구편이 분들께 출제 어렵게 내셨는데, 좀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승려, 고려의 승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정해, 결사, 뭐 이런 내용들을 진울 연결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니까 지금 도노 점수를 지금 주장했네. 도노 점수. 그럼 누구야? 진울이지 뭐. 배웠잖아 지금 진울.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다. 이건 설총이고요. 천태종, 이건 의천이고요. 정의 결사, 정의 쌍수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불일치설은 해심이고요. 삼국유사는 일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거 배웠죠?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승휴 등장했네요. 이 책, 그럼 제왕운기야.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말이죠. 단군. 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승휴 주고 제왕운기 주고 답은 단군 아니야, 단군. 그죠? 네,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남북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요.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사초와 사전기 바탕 편찬은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금속활자부는 흥덕사, 청주흥덕사니까 이거는 직지심치 요절이고요. 그 다음에 기전체 유교사관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요. 네, 이재현이 이렇게 만권당에서 활약을 했더라.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책, 이렇게 지금 배웠단 말이죠. 이재현이라는 인물 고려 말에 활약했던 유학자인데,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쭉 골라보니까 지금 이재현이 있네. 이재현. 옳은 거죠. 이재현이 뭐 했을까? 만권당에서 원해학자들과 교유했대요.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교유했다.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배운 내용 그대로 나왔죠. 봉사 10조를 올린 인물은 고려 최충원이고요. 구제학당은요. 고려 최충이고요. 경제문감은요. 고려 말 조선 초 활약했던 정도전이고요. 성악 10도는 바로 퇴계 이황 조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만권당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세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세조하면 뭐 6조 직계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줄을 쭉 그어놨던 내용들,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점점 가져가게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의 어떤 그 행적 중에서 이 직전법 시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 보니까 지금 계유년 6조 직계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계유년 6조 직계제 세조예요. 답지는 그래서 직전법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돼요. 이게 뭐 진짜 판서행 이거 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궁금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개미자는 요것도 제가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개미자 주조는요. 요것도 제가 전야제에서 찍어드렸어요. 개미자는 태종이다라고 제가 놀라워. 네, 진짜 찍신강림이에요. 찍신강림. 조의제문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화가 발달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군 때입니다.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뒤쪽이죠. 그다음에 계해약조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직전법 세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승정원 비서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읽다 보면 여기 승정원 일기라는 내용들도 읽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 보니까 왕명출납 행정사무, 왕명출납 기록한 일기에 승지 나오네. 이거 승정원이잖아, 승정원. 그죠? 승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왕의 비서 기관에서 작성하였다. 네. 승지면 비서잖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죠. 비국 등록은요. 비변사 그 기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이거는 기전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있다면 삼국사기 될 수 있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조가 쓴 일기장 일성록이라는 게 있죠. 일성록. 정답은 해서 바로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이제 향촌이 어떻게 운영되고 견제했느냐,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건데요.
유향소 경제소가 지금 또둥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뭐 경제소 나왔으면 뭐 이건 뭐 유향소지 뭐. 그죠? 유향소. 유향소 이렇게 여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자, 유향소는요, 이렇게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됩니다.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던 그 인물은요, 지방 수령이 되겠고요. 오포미와 관원에 대한 서명권을 가진 인물은 대간이 되겠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소격서 같은 내용이 되겠죠.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곳은요, 향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이왕의 성악십도, 이의 동허문답,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율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현실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성악지묘 같은 것도 있고요. 자, 보니까 여기 성악지묘라는 키워드 나왔네. 요거 줬으니까 이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율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율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바로 동허문답. 요거 자료 주고 요거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불시잡변, 불시잡변.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제 정도전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북벌론 주장, 송시열 같은 인물. 그다음에 강화학파 정제두, 진흥왕 순수비 김정희. 정답은 5번입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을 고르라라는 문제인데, 뭐 이순신의 명량대첩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평양성을 지금 명나라와 함께 탈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양성 탈환, 조명연합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자료 주고 답지에서는 명량대첩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네요.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최무선 진포 왜구, 요거는 이제 고려 말이고요. 신립, 요거는 임진왜란 초기. 여기 이미 이전이잖아요, 그죠? 여기 신립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앞쪽이니까 틀렸고, 김종서 육진, 요거는 한참 앞쪽이죠. 이건 세종 때입니다. 배중선 삼별초는 고려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은 그래서 이순신 명량대첩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인조반정, 서인이 주도했던 인조반정, 누구를 쫓아낸 거야? 광해군을 쫓아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것도 제가 이 전야제,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여러 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이괄의 난을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야제 시간 때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있었다, 기억해라 라고 딱 설명드렸는데, 그걸 들으신 분은 이게 금방 쉬운 거지. 이거 인조 때 아니야, 인조 때 이괄의 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영창대군이고 광해군이고, 그죠? 광해군 때고 지금 이괄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인조 때란 말이죠. 요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거 고르시면 돼요. 서인이 광해군 쫓아내고 인조 반정 통해서 인조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해서 바로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장영용은 한참 뒤쪽이죠. 정조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은 이제 붕당, 이런 것들이 지금 나뉘어지는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 이거 뒤쪽입니다. 이거 환국입니다. 경신 환국 뒤쪽, 숙종 때입니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건 현종 때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해서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조 반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거 5위에서 5군형으로 바뀌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런 파트예요. 숙종 때 금이형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국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추진한 정책이 뭐냐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경신환국, 환국이야. 환국하면 이건 환국하면 숙종이잖아, 그지? 숙종 때 뭘 했냐? 답지가 금이형인가 보네, 그죠? 금이형을 설치했다. 아유.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교재 다 있어요. 이렇게 숙종 때 금이형 설치했다.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한 것은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되죠. 나선정벌이 조총부대 파견한 것은 효종이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은 영조고요. 그리고 초계문신제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고려. 고려에서 여러분 몇 가지 키워드, 병란도하고 활구,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 대화가 이루어지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데 지금 금난전권의 페이지야. 이거 신해통공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란 말이야. 조선 후기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 활구가 등장해. 우리 배웠잖아. 이거 고려라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2,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혜원 신윤복 그림 쭉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네, 혜원의 작품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르시면 되죠. 뭐 혜원 특징 딱 나오잖아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월화정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김홍도고요. 이건 이제 조선 후기고요. 2번은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 고사 관수도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김득신의 파적도라고 해서 조선 후기의 풍속화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강세형의 영통동구도라는 어떤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 박 교수가 이게 지금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 사태를 본 다음에 삼정이정청을 세우도록 건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술농민 조선 후기 어떤 상황이었고 안핵사 삼정이정청 고르시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안핵사 박 교수가 등장했네. 별난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임술농민 봉기라니까. 여기 대한 대응이 뭐냐? 답은 삼정이정청이겠지 뭐. 정답은 해서 네,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나오죠, 여러분들? 네, 어렵지 않죠?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래 주도는 뭐 앞쪽이고요. 청군 파병 결과 뭐 예를 들면 뭐 이모곤란 대표적이죠. 예, 또 동학농민운동도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아니요, 그건 뒤쪽입니다. 삼정이정청 답이고요. 버구간민 제폭구민 동학농민운동이니까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갑신여명 직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배웠단 말이지. 자, 가마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골라볼 텐데 이거 다 강화도네. 강화도인데 지금 보니까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했대. 이거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거문도라 설명드렸죠. 강화도 아니에요. 정답을 해서 5번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거문도 불법 점령. 그죠? 강화도 아니잖아.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있다. 조일통상장정에서 반공령이 있다. 뭐 요거 지금 배운 거예요. 경제 파트에서. 그러면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라는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가가 지금 보니까 지금 세금을 거두는 권한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 이게 지금 관세 내용이네. 그지? 관세가 이제 처음 미국이 들어갔으니까 미국. 그럼 미국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에 관세 지금 동그라미. 요거 지금 사료로 제시한 게 요거예요. 요거 제시하고 답지가 뭐냐 이걸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최혜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관세 최혜국 대우 동그라미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맞네. 이거 맞네. 기억 맞고요. 갑신정변의 영향, 갑신정변은 나중에 벌어지니까 시기가 안 맞고 반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여기 지금 보니까 반공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양식 부족할 때 지방간에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정답은 디귿만을 형 기억하고 디귿을 고르면 몇 번?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반공령 조일통상장정에서 반공령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고문은 이건 이제 1차 한일예밖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쪽입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미국에 어떤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미국에 간 거니까 보빙사예요. 보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 뺄셈으로도 빼기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빼기 방법으로. 수신사.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수신사. 이건 일본에 간 거고 조선 측량을 들여왔다. 이것도 일본에 간 거잖아요. 그죠? 기계국에서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기기창. 이것도 이제 청나라. 이건 청나라고요. 그 다음에 개와 반대의 여론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것도 이제 조사시찰 따위잖아요. 일본입니다. 조선 측량 이것도 수신사고요. 1번, 2번 수신사 1번이고 3번은 청이고 4번도 1번이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민영이과 부대신 홍영식 등으로 사실 1번, 2번, 3번, 4번 확실해. 이거 빼면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임오군란 때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밑줄근 이 사건입니다. 지금 99인이 지금 난을 일으켰네. 99인. 그죠? 이모군란이란 말이에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99인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답지는 그 결과가 뭐냐?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4번을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였네요. 김옥균, 박영효, 이거는 이제 갑신정변이고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뭐 이걸 목표로 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입헌 군주 지향했던 거는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독립협회 뭐 이런 단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통미 기무함이 설치되는 배경은 개항 직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된 거지. 원인이 된 거지. 이모군란의 어떤 그 원인을 좀 제공했던. 왜냐면 여기서 이제 90군데를 정리를 하고 신식군대를 만들거든요.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된 결과 이거는 이제 신미영 식후입니다. 식이 안 맞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요. 예, 1차 봉기, 2차 봉기 그 결정적 분기점이 바로 일제의 경복궁 점령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니까 지금 전주성 화약 체결했네. 전주 화약 체결했네. 나왔는데 남접 북접 연합했네. 남북접 연합 요거네.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전주 화약이 가고 남북접 연합이 요건 나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경복궁 점령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해서 뚜둥뚜둥 네,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공부하시면 이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농민군이 백산의 4대 강령. 요거는 이제 앞쪽으로 가야죠. 백산봉이니까 앞쪽이고. 우금치는 뒤쪽이죠. 이건 여기 남북적 연합 뒤쪽이니까 안 맞고. 그 다음이 보은에서 교조신원. 이건 훨씬 더 앞쪽이죠. 교조신원 운동이니까 훨씬 더 앞쪽이고. 조병갑 고부분기니까 이것도 앞쪽이고.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요거 흐름만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기 지금 자료를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1차 갑오개혁 때 개업 법령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법이야, 법. 이런 노비법 이런 것들이 지금 혁파화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홍범 14조 갑오개혁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홍범 14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에서 단발령 있죠. 자, 가다를 발표한 순서네. 지금 법이 일체혁파되고 있죠. 1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한다. 요거는 홍범 14조. 그리고 머리카락 자른다. 단발령.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 가나다 순서로 그냥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사료를 분석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운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많이 틀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대한제국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대한제국 하면 이제 원수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게를 발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밑줄근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지게가 등장하고 있죠. 이거 대한제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한제국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원수부. 네. 그러니까 지게 주고 자료에 주고 답지는 뭐 고르는 거야? 원수부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시기가 지금 안 맞아요. 지금요. 그죠? 자, 다음 문제는요.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 이렇게 의회 설립, 입헌 군주제 지향 이런 내용들 중추원 관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중추원 등장했네 뭐. 그죠? 독립협회 헌의 6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잖아요. 여기 지금. 답지 이게 나왔죠. 그죠? 중추원 이렇게 자료 주고 답지는 관민공동회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백오인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은 신민회고요.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하는 건 흥선대원군 때고요. 13도 창의군 이거는 정미의병이고요. 해이기 특사 을사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아이고 이것도 참 제가 이게 찍어드렸잖아요. 제가 이것도 전해야 돼서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 제가 콕 찍어드렸습니다. 네. 자, 보니까 지금 지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첫 이민자 100여 명이 떠난 이후
네, 이민자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예. 처음으로 지금 이민을 지금 간 겁니다. 처음으로. 최초 공식 이민. 하와이. 있죠? 예. 그럼 이제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이 뭐냐는 얘기죠.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최초의 공식 이민 하와이 요 자료 주고 답지는 대조선 국민군단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5번입니다. 어려울 뻔했는데 뭐 교재도 있고요. 제가 전야제 시간에도 요거 콕 찍어서 하여튼 뭐 51회에서 무려 21문제가 제가 지금 그 전야 때 찍어드렸던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황산전투, 예, 그 다음에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왕이탄 마차의 폭탄 투척은 이봉창 한인 애국단이고요. 권업행은 연해주 쪽입니다. 서전서수 건립 이건 북한도 쪽이고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이건 이제 서간도 쪽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일왕이탄 마차의 폭탄 투척은 도쿄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을사늑약 통해 가지고 이제 통감이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죠. 자, 보니까 지금 중명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을 박탈하는 무엇?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통감부. 나왔잖아요. 이거 자료 주고, 자료 주고, 답지는 이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의 배경, 뭐 이건 뭐 을미사변,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고,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 동학농민운동이 되겠고, 대한민국의 군대 해산 규정, 이건 정미 7조약이고요.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것은 조프, 네, 그 조약, 프랑스와 했던 그 조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 아니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인데 건국강령, 뭐 한국광복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히 후반부에 활동했던 내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충칭입니다. 네, 여기 지금 충칭 등장해요. 지금 충칭 등장합니다. 요때 뭘 했냐? 이거죠. 충칭 때, 요때. 네, 그 뭐 건국강령 반포했다, 뭐 그런 내용 고르시면 되는 거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공포했다. 삼균주의 딱 나왔죠. 네, 건국강령을 공포하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조신문 발간, 이거는 연해주 지역이고요.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는 신민회고요. 그 다음이 임시사료 편찬회,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는데 이거는 초반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하이 시대입니다.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일제강점기에 일제정책이 뭐냐를 묻는 문제인데 뭐 1910년대 묻는 문제네요. 헌병, 경찰, 태영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태영 등장했죠? 1910년대예요. 1910년대 태영 지금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헌병이 활동했던 때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헌병, 경찰 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직결처분과 태영을 자료로 주고 답지는 헌병, 경찰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방문국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이고요. 한국중앙총상회도 이전이고요. 군국기무처 이전이고요. 다 이전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민족대표 33인이 등장했네요. 3.1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이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조선청년독립단 그러면서 최후의 그러니까 이거 28 독립선언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금 그죠? 28 독립선언이 도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 네, 그러면 이후의 사실이니까 민족 대표 33인명의 독립선언서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주고 답지는 요걸 고르는 요 이후니까 요걸 고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한광복회는 이전이고요. 황성신문도 이전이고요. 독립협회 이전이고요. 독립의무 다 이전입니다.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니까 지금 뭐 조선 형평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 운동,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죠. 백정. 그죠? 이건 뭐 공평 나왔으면 형평운동 고르면 되는 거죠. 형평.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1920년대 운동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방정환 천도교고요. 태극 서관 이거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화통치 실시 결과 3.1운동의 영향이고요.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거 원산 부도노동자 총파업과 연결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조선 형평사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64. 뭐 사진만 봐도 뭐 금방 알죠. 그죠? 저항시인이 되겠습니다. 사진 나왔잖아요. 초인. 예, 초인이라는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워봤을 거예요. 그죠? 264를 고르는 문제.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예, 정답은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교차소의 폭탄 투척은 김상옥이고요. 이완용 습격은 이재명이고요. 영화 아리랑은 나온규고요. 조선 국헌 강조는요.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게 이제 1930년대 독립운동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조선 혁명당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양세봉 등장했네. 뭐 양세봉 등장이죠. 그죠? 양세봉. 그러면 답지는 영릉가 아니면 흥경성이에요. 네, 흥경성 등장했죠. 그러시면 돼. 얼마나 쉬워. 개념 공부하면 이게 답이 다 나오잖아요. 1번이죠. 호가장 전투는 조선 의용대고요.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이고요. 팔로운의 편제된 건 조선 의용군이고요. 연합군과 함께 간 거는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흥경성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하이 어떤 그 시대인데요. 이봉창, 윤봉길, 한인 애국단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니까 지금 흥고공원 의거가 등장했어요. 흥고공원 의거, 그죠? 바로 윤봉길의 흥고공원 의거 상하이잖아요, 그죠? 요거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김구 단장으로 해요. 네, 여기 지금 김구가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정답을 해서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이고요. 강우규, 뭐 당시 노인단 연배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 조직 활동했고요. 이상재 등의 밀리터리 설립운동 관련 사항 없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거 이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신탁 통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지금 수행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지금 그죠? 지금 신탁 통치 나왔고 민주정부 수립 나왔고, 그죠? 요런 내용들 이거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는 얘기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지 뭐,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6.25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남철수, 네,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고 내려올 때 흥남철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이제 한참 위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가 지금 낙동강 방어선을 지금 치고 있네.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정전회담이 열리고 있네. 낙동강 방어선과 정전회담. 낙동강 방어선과 지금 정전회담. 요 사이네. 요 사이 뭐가 있었느냐. 이제 이걸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낙동강 방어선과 휴전된 요 사이 답지에 이제 흥남철수가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였죠. 그죠? 흐름 설명 들으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흥남철수 고르시면 되고요. 에치선은 이전이고요. 여순사건도 이전이고요. 한미상업봉의전 뒤쪽이고요. 발췌기원안도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흥남철수작전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박정희 정부 때 바로 이 경부고속국도 개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70년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입니다. 박정희 정부 경부고속도로 개통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귀속재단 처리법은 이건 이승만 정부고요. OECD 가입은요. 김영삼 정부고요. FTA는 노무현 정부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역시 김영삼 정부. 박정희 정부 하나도 없어요. 이거 1번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 계엄철폐 유신헌법 폐지 주장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네, 광주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광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엄군, 시민군 등장했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신군부 등장해야죠. 키워드가 지금 5.18 주고 지금 예, 답지는 지금 신군부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1 민주 구국선언 이건 유신, 박정희 정부 때고요. 4.13 호원 조치 철폐, 이거는 이제 6월 항쟁, 전두환 정부 때고요. 장면 내각 출범 계기는 4.19 혁명이고요. 이한열 희생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죠. 남북 기본합의서, 뭐 유엔 동시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자, 가볼게요. 자, 가정부의 통일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수교를 했던 예, 그런 건데, 요 통일 말고 제가 그 정치 파티 설명을 할 때 노태우 정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북방외교를 설명드렸어요. 북방외교. 예, 그 노태우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과 관련된 거니까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고요.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실리라는 전두환 정부, 개성공단 건설 추진 역시 김대중 정부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1번 답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1회 한능검 해설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100%.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만 공부하시면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재 또 강의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 시험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최태성 1TV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유명한 전야제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수시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합니다.